예, 그러면 홍익표 정무수석님 접견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당 대표님께서 환영하시는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홍익표 수석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중차대한 시기에 정말 막중한 임무를 맡기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참 기쁜데 수석님 입장에서는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다 생각이 들고 또 청와대 업무가 정말 힘든데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석님을 이렇게 뵈니까 2019년 당시 제가 이제 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어서 논쟁이 막 있을 때 당시에 민주당 수석 대변인 맡으시면서 그 국민청문회 만들어 주시고 또 사회도 받으시고 그때 한 아주 긴 시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수고하셨던 그때가 시간이 생각이 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뵙게 되니 제가 이제 뭐 당대표로서 또 공식적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일어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당대표로서 국정운영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린 게 있는데 뭐 내란전담재판부법이라거나 공소청법, 중수청법 관련해가지고 당정청 사이에 이제 어긋나는 게 몇 번 보여가지고 제가 우당의 대표로서 이것을 사전 조정이 잘 돼야겠다 이런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우상호 수석님도 아주 잘해 오셨습니다만은 홍 수석님께서 당정청 조율에 더 신경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삼선 국회의원이시고 원내대표 역임하셨고 또 아주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인과 동시에 워낙 합리적이고 조정 능력 아주 좋으신 분이라서 좀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뵌 김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전당대회 대표로 선출되고 난 뒤부터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지방분권공화국 그리고 헌법 전문 이 정도는 여야 사이에 충분히 합의가 되니까 미루지 말고 한번 하자 이런 얘기를 이번 반복했는데 정무수석으로서 한번 이 문제 좀 검토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스스로 뭐 자백을 하셨다고 할까요? 인정을 하셨다고 할까요? 그 동공천 문제가 국민의힘에도 심각하다 얘기하셨고 또 민주당도 그 문제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휴먼 에러다라고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시스템 에러가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그 동공천 그 금지법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 여야 막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어느 정당의 특정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바꾼 데 그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수석님께서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수석님 마이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무수석 홍익표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저도 감회가 떠오릅니다. 앞서 조국 대표께서 지난 19년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얘기했는데 마침 그 시점에 당대표가 어제 유명을 달리하신 이해찬 당대표셨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님 속에서 그때 여러 가지 저도 정치를 배우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 고 이해찬 전 총리님의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말 이해찬 전 총리께서 굉장히 아끼셨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옆에 있던 조국 대표이셨습니다. 여러 차례 저에게 얘기할 때도 조국 대표에 대한 애정과 또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이 고초를 겪을 당시에 안타까움 같은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적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이렇게
정치권에 건재하게 되돌아온 조국 대표님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도 좀 덜고 좀 든든한 정치적 동지를 함께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정치와 관련돼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두 그 정당 말고 제3의 정당에서 정치 혁신과 정치 발전에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면서 이끌어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상당 부분 그 역할의 중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한민국 정치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이 휴먼 에러이든 시스템 에러이든 간에 한 축에서는 잘못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적 차원에서의 단죄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뒤따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꼼꼼하게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고요. 우선 이러한 법안과 관련된 문제는 여야 간에 그 국회 내에서 협의가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협의 조정되는 대로 제가 도와드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헌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에 저희의 주요 핵심 공약 과제가 포함된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 개정 관련돼서 특히 전문에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넣는 것, 그리고 77조를 개정해서 더 이상 그 윤석열 내란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돼서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지방분권의 가치를 좀 더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정무수석을 맡고 있지만 정무수석은 심부름꾼입니다. 국회와 정당의 의견을 대통령님께 전달해서 이 정책과 그다음에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데 그 참고가 될 수 있는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고, 두 번째 그러한 대통령의 판단과 생각을 가감 없이 그대로 국회에 전달해서 또 그 국회에서도 그를 바탕으로 협상과 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수석의 역할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그 존경하고 있고 또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합리적인 정치인으로서 그다음에 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조국 대표님과 항상 상의 드리면서 원만한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무수석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